우리 안산시가 처음에 시작된 거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 76년도 10월 기억됩니다만은 반월 신농업 도시 건설 계획안이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산시의 도시 성립은 반월 신농업 도시 건설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출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월 신농업 도시 계획 발표. 네, 그렇습니다. 그게 1976년 10월이었습니다. 네. 또 이 76년도라고 하는 시점은 그 당시 박정희 정부가 1961년도에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고 그 이듬해부터 시작된 5개년 단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두 번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세 번째로 1977년도부터 시작되는 것과 맞추어서 바로 이게 반월 신도시 신공업도시 개발 관련된 계획이 발표가 됐다고 하는 중요한 경제발전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는 이 당시에 이것만이 아니라 10년에 걸친 국토 개발에 관련된 그런 계획안을 이제 발표를 해서 두 개의 정부의 안이 결국은 이 반월 신공업도시를 발표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9년도에 경기도에 반월 지구 축장소가 이제 승격이 됐고, 그 다음에 79년도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열심히 이제 공단과 도시가 이제 마련이 되면서 86년도 이제 1월 달에 안산시가 이제 승격되는 그런 이제 시기적인 절차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특별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이제 저고급이었는데 인구 문제를 처리한다든지 또 서울특별시 외곽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작은 규모의 그런 공장들을 다시 적절하게 수도권에 재배치한다든지 또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개발 계획하고 맞물려서 결국은 이 안산시와 반월공단의 구상이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976년 10월에 발표한 그 반월 신공업단지 계획하고 플러스 그다음에 10년에 걸쳐서 국토개발 계획이라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하고 두 개가 결합되어가지고 탄생된 것이 안산을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시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 사업소가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2년 후에 반월 행정을 담당하는 출장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년 후에 도시가 이제 승격되고 86년에 이제 시로 되고 초창기에 그러면 그 소위 그 아까 안산 고시가 만들어지 이전에 이 자리에는 그러면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안산이랑 현재 이 땅덩어리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산시가 76년도에 발표가 되면서 이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 반월공단과 안산시의 도시개발은 어떠한 또 중요한 특징이 있었냐면 필요한 용지를 찍어서 매수를 해서 정부기관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매입을 통해서 개발됐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지역의 성격 또 특징은 무엇일까? 그건 아주 한적한 농어촌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그 당시에 촌성리 지금 일동 지역에 성호익 선생의 그런 그 유적과 발자취라든지 또 일제 식민지 시절에 소위 상록수를 통한 그런 농어촌 개몽운동이 안산에 있었고 또 그 외에 여러 그런 역사적인 발자취는 있지요. 표암 강수환 선생이 저쪽 부곡동에서 우리 김홍도 선생을 가르쳤다는 뭐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주민들의 생업은 농업이고
부분적으로 어업을 통해서 소득이 일부 이제 보충되는 그런 한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이 이제 주로 주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는데 당시 생활상이라 그럴까요? 국민 소득 그때 국민 주민 소득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우선 뭐 제가 대략 겪은 이게 경험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때 바로 여기 시야와 건너서 남양 북양리 삼부신 동네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삼촌 따라서 이제 맛이라고 하는 그 길쭉한 조개 잡으러 오고 맛조개. 또 이 지역에서는 누룩지라고 부르지만 그 만둥어라고 부르는 그 낚시하러 오고 그럴 때 보면은 그쪽 지역이나 이쪽이나 비슷하게 아주 한적한 농어촌 지역이었고 그 외에는 저기 수원서 인천을 다니는 혁계선이 일제시대 때 생산되는 그 식량을 이제 자기가 공급하는 그런 이제 열차로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차가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그 협계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정도 외에는 특별한 그런 게 이제 특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단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시야하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바다가 이 안에까지 이제 오게 되니까 그런 이제 물고기 잡는 어선들이 이쪽에 사립포구, 저쪽 화성 저 비봉면에는 버들무지 포구. 버들무지. 네, 그래서 또 어비 일부 좀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 결국은 안산이라는 도시가 이제 소위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차츰 이렇게 성장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적한 농촌이었던 이 지역이 국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소 그 계획 도시로서 인위적인 계획 도시로서 초창기 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70년대에 들어와서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여천, 창원, 뭐 이런 이제 지방의 공단들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반월이라는 이름으로 도시가, 이름이 정해질 거라고 이제 일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신방월 공업도시에 대한 계획이 정부에 의해서 구상이 된 그 배경을 아까 말씀드렸고, 그 의해서 여기 이제 공장들이 입주하도록 공단이 조성되고, 여기에 맞춰서 거주 지역이 그 당시에 주공 소규모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소위 이동 현상에 의해서 도시로 취직 자리를 구하는 그 남자들, 청년들, 또 결혼하는 여성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 도시로 유입되고, 또 서울의 변두리에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다 하면서 이제 거주지를 옮겨오는 그런 서울 변두리의 주민들, 뭐 이런 분들이 어쨌든 연합을 해서 이 도시의 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뭐 대학도시라는 것이 안산뿐이겠습니까? 지방에도 많이 있었고, 어느 도시든지 그와 같은 경향이 있었을 텐데, 국가에서 대학도시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시골이라든지 또 가까운 서울뿐만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도시로 가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유입돼서 소위 그 인구 유입의 단초가 제공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제 언제 안산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안산시에 이사를 오게 된 거는 1985년도 여름이 지났는데 1985년도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그래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하는 이제 이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운동 또 그 당시 한참 그 70년대 80년대가 유신체제 또 유신체제의 붕괴 또 전두환 그 군사독재 체제의 출발 이런 아주 격변을 겪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화 운동에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이제 활동을 좀 해왔죠. 결국 이제 그러다가 주위에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개신교에 속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교육자의 길을
끝에 가지 않는다. 내 위에 또 목사님으로 형님도 계신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딸 손을 잡고, 바알로공단 가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먹고 산다. 그 당시 저는 이제, 민주화운동 때문에 감옥을 갔다 와서, 이제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또 먹고는 살아야 될 텐데 어디 다른 방법은 없고 이래서 이제 영등포에서 경원역에 허름한 버스를 이제 타고 저는 오고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집 아기는 저보다 먼저 내려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해서 제가 여기에 저쪽 17블럭에 원산산업이라고 하는 피혁 공장 한영 알미늄이라고 하는 구리 제품 제조 공장에서 이제 공장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안산 원곡동 로테리에 노동 문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일하는 상담소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발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 이제 듣기로는 잘 그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상당히 회장님께서도 화려한 그 민주화 느낌을 가지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풀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게 민주화 운동도 시기가 길고 또 참여한 사람들의 그런 성장과 활동 배경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또 저희들 그룹은, 되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학생운동 한 사람들, 또 일반 이런 개신교회에 이런 교회 활동하는 청년들. 그래서 우리가 인권 문제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게 성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서 고통 겪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일종의 휴머니스트로서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고통 겪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기 각성 또 반성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지내왔던 생활들을 정리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매달리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 사회적인 구조화의 문제가 또 있다 하는 문제에 눈을 뜨고 부닥치게 되니까 탄압받고 여기에 저항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이제 생활이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네.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배경 위에서 이제 안산은 오셨겠지만 또 시장님이 태어나신 곳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시장님께서 그 쓰신 그 숭천대학교에서 발간한 그 시장 기고하신 노동 문제 관련된 책을 제가 그러시가요?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네. 초창기 안산에서 노동상담소 사무실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시인의 외곽에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노동상담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그때 상담소에서는 주로 어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외국인들은 아마 아니었을 것이고 그 당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거의 없었고요. 여기 이제 반월공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영세한 제조공업들이 들어오도록 이제 성격을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시 종업원 수도 100인 이내의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제한을 했었고, 또 여기 이제 처음 만들어진 규모가 큰 공단이고, 이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근로자들, 기업인들의 고충은 또 말할 것도 없을 거고, 우선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출퇴근의 교통 문제를 비롯해서 또 여기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노동에 관련된 안전장치 제도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죽하면 일동에 산재병원을 정부에서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만들었 네.
그 원곡동에 제가 노동상담소를 만들어서 일할 때 보면 그 옆에 그 병원에 아침부터 손가락 잘리고 팔 다치고 이런 젊은 노동자들이 계속 실려온 거예요. 앰뷸런스를 통해서 이제 회사를 타고. 바로 이제 여기에 나 같은 사람이 작은 심부름도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과거에 노동 문제를 또 서울에서도 일을 했었으니만큼 내 가졌던 경험과 약간의 지식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 관련된 서류를 만들어주고 노동부를 상대로 해서 보상 청구를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무료로. 상당히 아주 중요하고. 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닥에 있는 이 공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하고 이제 가까운 친분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87년 민주화 운동이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서면서 소위 87년 체제를 우리 사회가 맞이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두환 체제가 이제 끝나고 소위 민주화의 결실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직선제로 이제 바뀌고 이러면서 이 반월공단도 노동조합이 이제 결성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의 결성에 따른 법적인 측면 또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될 여러 가지의 이런 내용들을 또 요구가 있게 되면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뭐 변호사 못지않게 아주 막중한 훌륭한 그런. 네, 이게 과거 민주화 운동의 이제 연장으로 그 이제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산이 이제 70년대 말에 조성이 되어서 80년대로 유입이 되고 시장님도 오시고 86년에 이제 시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 직전에는 안산 인구라 그럴까요? 인구가 몇 명쯤 되신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로 86년도 1월 1일 승격됐을 때는 20만 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됐는데 이 안산시가 자리 잡게 된 이 지역의 과거 관할 행정구역을 따져보면 이쪽 시흥시의 수안면 또 군자면 화성시의 반월면 세 개 면을 통해서 안산시가 이제 형성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76년도 10월에 반월 신공업도시가 발표가 되고 7, 8년이 지나면서 공장들이 이제 서둘러서 이제 여기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고 또 여기 원곡동, 천지동, 선보동 쪽에 작은 규모의 그 주공 아파트들이 단층 자리가 이제 계속 생기면서 여기 이제 유입되어 온 주민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그래도 한 20만 가까운 주민들이 형성된 것만 하더라도 큰 변화이고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86년에 됐는데 그 직전에는 20만이 채 안 됐습니다. 넘지 못했다. 네. 지금 같아서는 정말 꿈 같은 초창기 이야기인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20만의 인구가 시가 습격되고 이제 급격하게 제가 시장님께 자료를 좀 참고 자료 드렸습니다. 급격하게 막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유입되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초창기 때는 저기 각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났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산단이 활성화되고 이제 규모가 커지고 하기 때문에 또 시로 성격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급속하게 지금 인구가 그렇습니다. 네. 그 안산이 특별하게 매력적인 도시였었을까요?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70만까지 나중에 가게 되는데 20만에서 70만이면 3배, 4배 좀 늘어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문제도 결국은 정부의 정책과 의지하고 관련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에 70년대로 넘으면서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을 통한 이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 골격이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에 관련된 규모가 큰 과거의 이런 지방공단이 아니라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출발로 이 반월공단이 이제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 이전에 인천,
이쪽 부천 이런 이 지역에도 물론 공장들이 있는 지방 공장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제 많은 공장들이 이제 정부로부터 땅을 이제 토지를 이제 매입 계약을 맺고 공장들을 짓게 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이 지방에서의 그 이농민 농촌을 떠나서 어떤 서울이나 어떤 도시로 가서 취직을 하자 이런 청년들과 그런 이 국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의 변두리에는 거의 뭐 그런 요소들이 뭐 이제 정리가 됐고 성남의 이제 모란단지 사건부터 해서 성남에도 이제 그런 이주민들이 많이 갔지만 대개 이제 차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 안산시가 도시로도 승격이 되고 또 정부에 의해서 여기 지하철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이 수원에서 인천으로 연결하는 이 산업도로망이 이제 39호선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기존에 이제 햇배선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교통의 그런 이제 편리함도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이제 안산시에 유입될 수 있는 이제 요인들이 이제 이게 부각되면서 많이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기고 뭐 의료기관을 비롯한 학교 교육자들이 많이 오게 되고 나중에 물론 검찰지청, 법원 지원도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도시로 이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산단이 이제 반월 산단이 조성이 되고 네. 아무래도 이제 안산은 그 산단 배후 도시로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초창기 때 출발도 그렇게 했고 산단이 이렇게 또 급속하게 또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산단이 성장하는 과정하고 안산이 인구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이 비슷한 꼴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단이 곧 안산을 지금과 같이 크게 성장시킨 어떤 원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산단이 이렇게 또 나름대로 크게 성장한 뭐 이유라 그럴까요? 안산 반월 산단이 굉장히 급격하게 신장했지 않습니까? 전문점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때 시장님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는 성장을 했는데 반월 산단이 이렇게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성장이 크게 발전했는데. 네, 이제 지난 이제 세월을 이제 되돌아보면 여기 반월 공단은 과거에는 상공부, 지금 산업부에 속해 있는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이에요. 공단을 이제 관리를 이제 하거든요.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국가공단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발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여기 안산시 1단계 개발 사업이 이제 아까 우리 나눈 대로 76년도 반월 신공업 도시가 발표되고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고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대개 자료에 의하면은 80년도 후반기쯤 이 1차적인 공사가 이제 끝난 거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안산시는 여기 1단계 사업이 여기 이 4호선 이 전체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 도시는 이쪽에 있었고 원곡동, 선부동부터 해서 중앙동까지 지금 저쪽 신도시 오수동을 비롯한 저 일대는 2단계 사업에서 이제 건설하게 되거든요. 반월 공단도 1단계 개발 사업이 이제 끝났지만 그 이후로 바로 시와 1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시흥시 쪽에 이제 구역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공단을 이뤘지만은 반월 안산시와 시흥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시흥시에 있는 공단이 시와 공단이 1단계가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앞에 유수지 즉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은 이제 보이게 되는 그 갯벌 나대지가 있었거든요. 여기를 추가로 2단계로 한국수자공사가 공단을 또 추가로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알공단도 2단계를 거쳐서 확장됐다. 2단계에 의해서 시와 산단에 이은 2단계에 의해서 네. 유수지를 매립하면서 이 시와 안산 산단이 훨씬 또 이렇게 네, 예.